오후 3시 강남의 한 증권사 객장. 김모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삼성전자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로 디지털 단지. 박모 씨는 15년을 바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잔인한 두 얼굴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한국 증시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미쳤습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을 한번 보세요. 4,904포인트 66이라는 숫자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12거래일 연속으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코스피가 뭐냐고요? 한국 경제의 성적표입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가를 평균 낸 점수거든요.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가 좋다는 뜻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신기록이 탄생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매일 세계 신기록이 깨지는 것처럼요. 딜링룸에서는 트레이더들이 계속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또 올랐다면서 또 신고가라면서 난리가 났죠. 장중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917포인트 37까지 치솟았거든요. 4,900선을 그냥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2019년 이후로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뭔가 소름 끼치게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봅시다. 14만 9,50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883조 8,019억 원이에요. 883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생산량인 GDP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단순히 액수만 큰 게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상징성은 절대적입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탑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을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폭주기관차가 멈춰 설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계속 퍼붓고 있거든요. 작년 12월에만 삼성전자를 1조 4천억 원어치나 쓸어 담았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장에서 물건을 싹쓸이 하듯이 말이죠.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52.9%까지 올라갔습니다. 2020년 4월 이후로 5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코스피 PER이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대만은 17배인데 말이죠.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완전 떨이 상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끼치게 만드는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연초 첫 9거래일 누적 상승률이 12.08%입니다. 역대 4위 기록입니다. 1위는 2000년에 16.89%였습니다. 2위는 2001년에 16.50%였습니다. 잠깐, 2000년하고 2001년이라고요? 바로 닷컴 버블과 그 붕괴의 시기였죠. 그때도 지금처럼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면서 외쳤죠. 근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처참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800조 원을 훌쩍 넘긴 삼성전자, 12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 외국인의 미친 듯한 매수세까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 우리가 이미 본 영화의 리메이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HBM 독주와 방산주 합세로 5,000포인트가 코앞입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이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주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으로 가봅시다. 새벽 5시입니다. 야간 조직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건 HBM입니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부르죠. 이 손톱만 한 칩 하나가 지금 한국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개미가 코끼리를 움직이는 것처럼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62%입니다. 축구로 치면 한 팀이 매 경기 6대2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최소 2026년까지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이미 판을 다 읽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대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찍힌 숫자를 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HBM 매출이 작년 13조 원에서 올해 29조 3천억 원으로 폭발합니다. 2배가 넘게 뛰는 겁니다. 이유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 때마다 SK하이닉스 HBM이 들어가거든요. 점유율 63%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제도입니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입니다. 여기도 밤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방산주들이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무기 쇼핑에 나섰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이 매장으로 달려가듯이요. 한국 방산업체들한테는 꿈같은 시절이 열린 겁니다. 반도체와 방산. 이 두 가지 테마가 만나니까 코스피가 로켓처럼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난 12월에만 전기 전자 업종에 4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중에서 SK하이닉스에만 2조 2천억 원을 꽂았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SK하이닉스가 53.8%까지 올라갔거든요. 외국인들이 이 회사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고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평가 문제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멀쩡한 강남 아파트가 무슨 이유인지 강북 아파트 가격에 매물로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엔 한국 주식이 품질은 좋은데 가격표만 잘못 붙은 완전 떨이 상품인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121만 실업자라는 2025년 최악의 현실입니다. 타이타닉호를 아시나요? 1등실에선 샴페인이 터지고 3등실에선 물이 차오르던 그 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모습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코스피 4,900선 돌파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불과 5km 떨어진 서울역 9번 출구입니다. 새벽 6시 30분인데 벌써 50여 명의 중장년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줄을 서 있습니다. 새벽바람을 맞고 서 있는 박모 씨는 오늘 과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이력서가 바람에 힘없이 펄럭입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실업률 4.1%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2000년 이후로 2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무려 121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작년보다 10만 3천 명이 늘어 무려 9.2%나 폭증한 겁니다. 121만 명, 우리가 그토록 끔찍해했던 IMF 당시 실업자가 최대 1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의 악몽,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년들입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 실업률이 6.2%로 치솟았습니다. 작년보다 0.3%포인트나 상승했죠. 청년 고용률은 44.3%로 20개월 연속 곤두박질입니다. 25살 김모 씨는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졌다며 이제 사실상 취업을 포기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가득합니다. 그는 이제 32만 8천 명의 구직 단념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아예 일하기를 포기한 쉬었음 인구도 42만 800명입니다. 2020년 이후로 최악의 수치죠. 서울 코엑스 채용 박람 회장의 풍경은 더 참담합니다. 작년엔 약 200개 기업이 부스를 꽉 채웠는데 올해는 겨우 80여 개뿐입니다. 텅 빈 부스가 절반을 넘습니다. 마치 폐업한 상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가 산더미처럼 몰려도 정작 뽑을 자리가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먼저 건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용접工이모 씨는 20년 동안 용접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일이 없기는 처음이라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실제로 건설업에서만 6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 또한 똑같이 6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버티던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이 화려한 성적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다면
대한민국엔 과연 뭐가 남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끔찍합니다. 코스피는 즉시 2000선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탑이 사실은 반도체라는 얇은 기둥 2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의 추격입니다. 기술 격차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단 1%라도 밀려나는 순간 지금 전광판에 번쩍이는 4,900포인트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 화려한 파티가 그날로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튼튼한 땅이 아니라 살얼음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사라지는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지금 코스피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 대신 AI와 로봇을 씁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1조 원을 벌어들여도 정작 새로 뽑는 직원은 100명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수십만 명을 고용하던 건설업과 제조업은 부동산 침체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부자들의 주식은 하늘을 찌르는데 서민들의 일자리는 땅으로 꺼지는 양극화가 벌어진 겁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기울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1등실 승객들은 아직 모릅니다. 저 아래 3등실에는 이미 차가운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잡은 그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잔인한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진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 김모 씨를 기억하시나요? 오후 3시에 퇴직금 3억 원을 전부 주식에 넣었던 분입니다. 지금 김모 씨는 HTS 화면 안으로 들어갈 기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4만 9,500원을 찍었다며 또 올랐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매수 버튼 위에서 맴돕니다. 이미 가진 돈을 전부 털어넣었는데도 단돈 10원이라도 더 찾아내서 쏟아붓고 싶은 그야말로 광기 어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시각, 구로 디지털 단지의 한 회의실에서 나온 박모 씨는 멍하니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15년. 청춘을 바쳐 1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의 귓게는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죄송하다던 그 잔인한 통보만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늘을 찌르는데 반대로 일자리는 땅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그 괴리감이 누군가에겐 지옥 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박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동창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는 회사에서 잘렸다며 당장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냐고 하소연합니다. 반면 서울 강남의 증권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장이 진짜 미쳤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883조 원을 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VIP룸에 있는 투자자 김모 씨는 결국 신용대출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딱 2천만 원만 더 넣고 싶다며 상담원을 재촉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김모 씨 같은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의 적금,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지수가 5,000포인트 가기 전에 어서 올라타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박모 씨 같은 사람도 수십만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회사를 나오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구직을 내려놓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와 일자리 절벽, 이 두 가지 시계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주식의 모든 걸 건 김모 씨는 승리자일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사는 건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그 비싼 주식을 마지막에 받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HTS 화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는 바로 우리 주변의 김모 씨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었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순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건 언제나 정보가 느린 개인이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모 씨는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김모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이 반토막 날지도 모르는 폭탄 돌리기 게임에 뛰어든 겁니다.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자산시장은 도박판처럼 변해버린 2026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불안해하며 투기하는 사람도 누구 하나 마음 편히 발 뻗을 곳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렇게 벼랑 끝에선 우리들의 위태로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의 끝자락,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친 듯이 오르는 주가와 사라지는 일자리,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서로에게 큰 통찰이 될 겁니다.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